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저사양인 H20 칩의 중국 수출마저 제한하면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이제 반도체로까지 확전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중국 압박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이 미중 간 충돌이 더욱 격화되면 물론이고 미중 간의 디커플링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중국 당국이 이미 AI 칩을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그런 발표가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는 겁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16일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까지 수출을 제한하면서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월가의 기술주들이 타격을 입었다면서 엔비디아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15일 밤 늦게 제출한 규제 신고서를 통해 미국 칩 제조업체의 중국 판매에 대한 새로운 미국 규제를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서 약 55억 달러 그러니까 한 7조 8천억 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이런 규제 조치는 미국 상무부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이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 때부터 부과해왔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미 상무부는 엔비디아의 H20 칩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새로운 수출 허가 요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면서 AMD의 AI 칩 MI308을 비롯해서 이에 상응하는 다른 칩들도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이날 지난 9일 미 정부로부터 H20 칩을 중국 수출 시에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14일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엔비디아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저사양 AI 가속기 H20의 중국 수출까지 막은 이유는 뭘까요? 특히 엔비디아가 미국 본토 내에서 700조 원어치의 AI 슈퍼컴퓨터를 생산하겠다라고 읍소하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까지 중국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의 H20 칩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거나 전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무선 속도로 AI 기술을 끌어올리면서 저사양 칩도 미국을 겨누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바이든 전 행정부 때부터 안보를 이유로 미국산 최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규제해 왔지요. 이에 엔비디아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기존 H100 칩에서 성능이 낮아진 H20 칩을 제작해서 중국에 수출해 왔는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규제를 강화하면서 성능이 낮은 H20 칩까지로 수출 제한 조치가 확장된 겁니다. H20 칩은 그간 미국 정부의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국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최고급 사양의 AI 칩이었습니다. H20 칩은 연산 능력은 낮지만 고속 메모리 및 기타 칩과 연결성이 뛰어나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보다 성능은 낮지만 블랙웰에서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을 장착해서 일부 성능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지난 1월 저가형 우수 AI 모델을 선보이면서 주목받았습니다. H20은 딥시크가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한 그 칩 중에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 점을 미국 정부가 눈여겨본 거죠. 실제로 미국 정부는 2022년부터 대중 수출 제재를 실행하면서 반도체의 연산 능력과 데이터 전송 대역폭을 기준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H20은 엔비디아가 그 기준대로 성능을 낮춰서 중국에 파는 AI 가속기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H20이 AI 추론용으로 그 성능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H20의 중국 수출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그동안 제시되어 왔습니다. 사실 AI 훈련 그러니까 모델 개발에는 연산 능력이 중요하지만 추론에는 그러니까 서비스에는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이 중요한데 H20은 HBM3 그러니까 4세대를 장착해서 충분한 성능을 낸다는 점을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이런 주장은 지난 1월 중국의 딥시크가 고성능 추론 모델을 내놓으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봉쇄에도 나섰습니다. 월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정부와의 상호 관세 협상에서 중국이 해당국을 거쳐서 상품을 운송하는 걸 막아줄 걸 요구했다면서 중국 기업이 미국 관세 회피용으로 해당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대미 수출이 막힌 중국산 공산품 수입을 막는 방안도 포함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우회 수출의 대표적인 국가가 베트남인데 이 베트남 정부도 스스로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지난해 10월 초에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의 인공지능 그리고 AI 칩 선두주자인 미국 엔비디아 제품 대신에 중국산의 AI 칩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지난해 9월 28일에 중국 당국이 미국의 제재 속에서 지난 3년간 중국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GPU 스타트업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진전을 이루며 번창했다면서 자국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미국 제재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국 기업의 엔비디아 제품 대신에 중국산 AI 칩을 구매하도록 지침 등을 내렸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렇게 중국산 AI 칩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은 그동안 AI 반도체 개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중국 당국의 주장대로 그런 기술 진보는 과연 이루어진 것일까요? 중국 당국이 대외적으로 AI 반도체의 기술 진전이 이미 미국의 AI 칩에 견줄 만한 정도로 기술 진전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엔비디아의 AI 칩을 수입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아무리 미국이 대중국 수출 금지령을 내려도 꿈쩍도 안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의 중국정보통신기술원은 지난해 10월 13일 당국이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인 미국산 엔비디아 제품 대신에 중국산 AI 칩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반대 공고를 내놨습니다. 중국정보통신기술원이 정작 당국의 뜻과 다르게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 엔비디아 제품이 아니라 중국산 AI 칩으로 교체한다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뿐 아니라 성능도 제대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개발했다는 AI 칩은 외형은 엔비디아하고 비슷하지만 그 성능은 형편없이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지난해 10월 15일 인민대학교의 서인원 교수를 비롯한 많은 분석가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세운 높은 기술의 울타리를 중국이 완전히 돌파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서방의 기술을 뛰어넘는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짚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싱크탱크인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연구원인 천펑이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하이엔드 반도체의 경우에 미국의 벽을 넘어서려면 앞으로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결코 돌파구를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베이징에 본사를 둔 독립 싱크탱크인 안바운드의 설립자인 창쿵은 중국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주로 서구에서 훈련받은 인재에 의존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려면 당연히 서방 세계와 정상적인 교류를 유지해야만 되고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기술 진보를 이루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 같은 경우 수출 통제로 인해서 중국이 미국 기술의 대체 공급원을 찾고 미국 기술을 완전히 우회하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확대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에서 벗어나도록 촉진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실제로 중국의 현실보다는 중국 당국이 발표한 자료들을 과대평가한 결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 내용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사회과학원의 연구원인 류상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한때는 비교 우위와 국제노동 분업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전체 공급망에 걸쳐 제조 역량을 구축할 시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중국이 극자회선 리소그라피 그러니까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이 주도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 리소그라피와 같은 최첨단 칩 제조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며 중국이 현재 반도체 관련 첨단 기술과 관련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개발에 투자하는 규모도 전례가 없을 정도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워싱턴 스팀슨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윤선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강화의 문제가 아니라 진화와 확장의 문제라면서 미국은 중국이 따라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빠르고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시간 간격을 이용해서 이 분야와 다른 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더 많은 기술적 우위를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반도체를 두고 말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중국 내 전문가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현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 신문도 정세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하웨이가 7나노칩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에 사용했다는 것도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모두 드러났고요. 중국의 AI 기술이 미국을 추월할 의지조차 상실했다는 것도 우리 신문이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흘러나오는 중국 첨단 산업의 일치월장 기사에 절대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